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입니다. 한국의 K푸드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닭갈비는 미국, 일본, 동남아에서 사랑받으면서 전 세계로 진출했고요. 김치전은 유럽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으로 한국의 신라면 블랙을 꼽았죠. 또 외국의 셀럽들과 언론까지도 한국 음식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K푸드가 사랑받는 이유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장 적합한 음식이 K푸드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집안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늘어난 만큼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는 가정 간편식이 주목받은 겁니다. 특히 한국의 기능성 식품과 라면, 간편식, 가공식품은 코로나 사태에서 전 세계인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았죠. 한국의 식품업체들은 간편식 수요가 급증한 틈을 타서 전 세계 시장을 공격적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나라의 한식처럼 다채로운 맛과 종류를 가진 나라는 드뭅니다. 또 한식은 채소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영양소가 풍부해서 건강에도 좋죠. 김치나 홍삼, 유자차는 면역력을 높여줘서인지 요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불안해지면서 건강한 K푸드가 해외에서 더 귀한 대접을 받게 된 거죠. 여기엔 K방역의 성공으로 한국이 투명하고 건강한 이미지를 획득한 것도 한몫했습니다. 요즘은 해외에서 한국 브랜드 자체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이젠 한국 음식이라고 하면 일단 믿을만하다라는 인식까지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K푸드는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팬데믹을 이겨내고 해외 시장에서 신선 농산물과 가공식품 수출 모두 성장했어요. 농식품 수출 전체적으로는 4.4%가 늘었고요. 김치는 44.3%, 라면은 37.4%, 고추장은 27.3%, 쌀 가공식품은 20.8%가 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물류나 유통 조건이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출이 는다는 건 우리 기업들이 열심히 노력한 덕분이에요. 이젠 정부에서도 한류와 더불어 K푸드가 언택트 시대에 더 잘 도약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와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K푸드의 세계화를 노리는 거죠. K푸드가 인기를 끄는 만큼 그걸 만드는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이어졌습니다. 구글에서는 메인 화면에 고 황혜성 선생님을 띄웠습니다. 구글은 특정 기념일에 인물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홈페이지에 있는 로고를 바꿀 때가 있는데요. 지난 5일엔 조선 궁중음식 명예기능 부유자인 황혜성 선생님 탄생 10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고 황혜성 선생님은 한국의 궁중음식을 연구해 K푸드의 초석을 닦은 인물로 우리나라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38호로 등록됐던 분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K푸드가 전 세계에 관심을 끌수록 이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상하셨겠지만 그 주인공은 바로 일본입니다. 사실 일본 내에서도 K푸드의 인기는 높습니다. 하지만 인기가 많은 만큼 이제 한국 음식을 아예 일본 음식이라고 속이고 있죠. 그렇다면 일본은 한국의 어떤 음식을 훔치려고 하는 걸까요? 옛날엔 김치를 기무찌로 부르며 김치가 일본 거라는 어이없는 주장을 했었죠. 이번엔 김치볶음밥까지 뺏었습니다. 김치를 볶을 생각을 한 건 일본인이 처음이라며 김치볶음밥을 일본의 전통 음식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일본이 원조라고 우기는 한국 음식들 중에는 아예 일본식으로 이름까지 바꿔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 갈비는 일본식 바베큐라며 타레츠케 카루비라고 하고요. 불고기는 야키니쿠, 냉면은 모리오카 냉면, 닭갈비는 오사카 타카루비라고 부르며 수많은 한국 음식들을 일식으로 둔갑해 팔고 있습니다. 메뉴와 함께 나오는 반찬까지 김치와 오이소박이, 육개장을 내놓으면서 이걸 일식이라고 전 세계에 홍보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명란젓이랑 유자차까지도 일본 거라고 속이고 있대요. 심지어 최근엔 일본 맥도날드에서 갈비가 일본이 원조라는 식으로 홍보했던 적이 있어요. 이게 한국에서 논란이 되자 일본 매체는 일본의 적대감을 가진 광기 어린 한국인들이라며 몰상식한 막말까지 내뱉었죠. 본인들의 잘못은 단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나 봐요. 우리도 중국에서 온 짜장면을 한국식으로 요리해 먹긴 하지만 한국 전통 음식으로 홍보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맛있기만 하면 뭐든 자기들 거라고 우기는 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일본이 베낀 건 한식뿐만이 아니거든요. 일본의 고로케는 프랑스의 크로켓을 베껴 만든 거고요. 서양의 커틀릿은 돈까츠로, 그리고 인도의 카레까지 빼앗았습니다. 뭐든 이렇게 본인들이 원조라고 우기다니 정말 하늘도 비웃을 일이죠.
일본은 이렇게 역사 문제뿐만 아니라 음식 역사까지 왜곡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우기고 보는 건 혹시 방사능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일본 정부는 일본 식품에서 방사능 기준치가 높게 나와도 국민들에게 괜찮다며 먹어도 된다고 하거든요. 혹시라도 방사능 기준치가 넘은 음식을 먹어서 이젠 일본 음식으로 버틸 수 없으니까 뭐든 무조건 우기고만 보는 거 아닐까요? 방사능 얘기가 나온 김에 원전 이야기를 살짝 해보자면요. 사실 원전 기술도 한국이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어요. 일본은 후쿠시마 이전부터 뒤처지고 있었죠. 한국과 일본의 원전을 비교해보자면 한국이 훨씬 효율적이고 안전한 기술을 갖고 있어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과 우리나라의 원전이 다른 점은 냉각 시스템인데요. 후쿠시마 원전은 전력이 차단될 경우 비상발전기까지 중단돼 냉각 시스템이 망가집니다. 반면 우리나라 원전에 사용되는 PWR 방식은 전력 공급이 중단돼도 자연적인 대류 현상으로 순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냉각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의 원전 기술은 경쟁력과 안전성에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을 정도입니다. 미국과 프랑스 같은 원전 선진국들도 한국을 따라오려면 아직 멀었다고 하죠. 그 예로 미국은 AP1000, 프랑스는 EPR이라는 3세대 신형 원전을 만들고 있었는데 시공 불량과 설계 문제로 건설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2016년에 만들어 이미 운용 중이에요. 신고리 3호기는 2016년 12월부터 상업운전에 돌입했거든요. 이로써 한국은 압도적인 원전 기술 보유국임을 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한국의 원전 기술이 이렇게 압도적이다 보니 미국도 중동의 원전을 같이 짓자며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한국 원전 기술을 신뢰한다는 뜻이죠. 한국형 원전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설계 승인을 받았는데요.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가 개발한 원전을 인증한 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프랑스 아레바와 일본 미쓰비시도 NRC 설계 인증을 받으려다 실패했었는데요. 그만큼 권위 있는 기관이 우리 한국의 기술을 인정한 겁니다. 한국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원전 기술을 인정받았습니다. 국제기구로부터 거의 40차례 이상의 안전성 평가 검증을 통과했는데 국제원자력기구, 세계원전사업자협회는 물론이고 유럽 사업자 요건 인증도 따낼 정도로 높은 원전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의 뛰어난 원전 기술을 몸소 겪은 아랍에미리트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다급하게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바라카 원전이 곧 가동을 앞두고 있는 만큼 양국의 원자력 협력 사업을 점검하기 위해서였죠.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바라카 원전은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해외에 수출한 원전이었는데요. 4기 모두가 가동되면 아랍에미리트 전체 전력 수요의 4분의 1을 충당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현지 매체인 칼리스타임스가 바라카 원전을 극찬할 정도로 한국의 원전 기술은 아랍에미리트를 매료시켰어요. 그래서 얼마 전 아랍에미리트 외교장관인 만수르의 동생은 직접 한국을 찾아왔고 원전에 이어 사막 벼농사 사업과 같은 식량 안보와 국방 방산 등 여러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 관계를 확대하길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원전뿐만 아니라 새로운 그린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처럼 석유가 나오는 국가는 아니지만 대신 수소 산유국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죠. 우리 정부는 호주와 아랍에미리트 같은 수소 생산 잠재력이 큰 국가들과 협력해서 저렴한 수소를 현지에서 대량 생산해 국내로 들여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소 가격을 낮춰서 수소 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 생산부터 저장, 운송, 활용으로 이어지는 수소 산업 생태계를 완성하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미래에는 우리도 중동처럼 자원을 파는 나라가 될 수 있고 미래에는 첨단 산업부터 에너지까지 모두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거죠. 한국은 이렇게 그린 뉴딜과 수소 산유국으로 가기 위한 수소 경제를 탄탄하게 준비하면서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이미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생 수소 발전소를 세계 최초, 세계 최대 규모로 성공해냈습니다. 그래서 EU에서는 우리에게 큰 관심을 갖고 수소 경제, 미래 자동차, 바이오 등 미래 성장 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있죠. 앞으로 한국은 해외 전문가들이 말한 것처럼 기초 산업부터 첨단 산업까지 모두 가능한 세계 공장이 되어서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우뚝 올라서게 될 겁니다. 수소 경제를 기반으로 한국의 경제력이 더 성장하고 우리 기술로 미래 시장을 선도하면서 국력은 커지고 수많은 분야에서 한국이 전 세계의 모델이 되는 날
여러분도 곧 오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과 관련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식품 관련 급등 종목이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안녕!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